네, 안녕하세요. 한국증권TV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저희 굿모닝 증시 라이브가 한 110 몇 회 정도 진행이 됐는데 그동안 목표 주가 달성한 종목이 227개 종목이나 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수익률과 확률을 자랑하고 있는 저희 공략주인데요. 그래서 이제 200개 종목이 돌파한 기념으로 수익 난 종목들 좀 정리해 보고요. 또 이어서는 그동안 수익이 나지 않은 종목들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쭉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에게 늘 공략주를 주시는 공략주 요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략주 요정 황 대표님 계속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먼저 이제 시황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신다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100회 넘게 방송을 하면서 시장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처음 시작할 때랑 지금은. 그래서 우선 시황을 먼저 아셔야 지금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황에 맞는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차익 실현했던 종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고 있죠. 네. 2월 24일 날 시작했다고 하니까 좀 있으면 2달 정도 되는 벌써.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점입가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돈바스 지역에서는 정말 사활을 건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5월 9일이 러시아 전승기념일이다.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한테 이제 이겼던 전승기념일 전에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가 하면 지금 마리우폴이라는 데서는 생화학 무기를 사용했다. 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어제 밤이죠. 어제 밤에 발표한 미국 3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8.5%. 네. 4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죠. 그래서 5월, 6월 지금 금리 인상이 0.5% 이상 빅스텝으로 갈 거다. 조기의 긴축도 가능하다라는 지금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잔뜩 움츠려 있어요. 네. 그다음에 중국 상해가 이제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전체적인 소비재 수요 감소 그렇게 되면 수요가 감소되면 이제 생산도 따라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기 둔화 우려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시장의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기술주와 소비재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시장의 대안이 방어주다. 방어주면서 실적주 쪽에서 네.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이제 5월 FOMC 회의가 5월 3일, 4일. 6월 FOMC 회의는 6월 14일, 15일. 네. 그래서 이때 0.5%씩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5월 달에 긴축을 결정해서 6월부터 개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쵸.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 유망한 종목이나 업종은 방위산업주, 실적주, 그다음에 원자재 관련주, 네. 로봇주, 리오프닝 관련주. 그다음에 우리 시장에서 제일 뜨거운 게 지금 쌍용차 인수와 관련된 맞아요. 테마가 관련주들. 네, 제일 뜨겁게 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시황하고 테마주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큰 흐름, 일단 시황적인 측면에서 시황을 알아야지 우리 전략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큰 그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5월 FOMC 회의는 왜 이렇게 빨리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잡혀 있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대부분 중순쯤에 많이 하는데 이렇게 네. 초에 5월에 일정이 많아서 그런가? 네.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제 전화로 한번 그 파월 의장한테 전화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빨리 궁금하니까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런가 하면 지금도 이제 방산주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저희 공략주 중에서 그래서 LIG 넥스원이 이미 한번 수익을 낸 상황이고요. 아직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략주로 할까 하다가 들이지는 않은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LIG 넥스원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금 미국이 방위산업주들이 지금 난립니다. 미국이 전체 예산 대비 지금 한 3~4% 정도가 그 국방 예산이에요. 근데 앞으로 5~6%로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인 러시아 때문에 군비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독일이 이제 재무장을 하고 있다. 네. 예, 그래서
국방 전체 예산의 2%를 국방 예산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거의 2배입니다. 그전에.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LIG 넥스원이 우리 차익 실현했지만 또 빅텍이라는 종목도 차익 실현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는 네. 이제 다시 공략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한국항공우주, 그러니까 저는 길게 보면 방위산업주 탑픽 3개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저는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종목들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방위산업주이기도 하면서 항공우주 산업과 관련된 연관이 있습니다. 네네. LIG 넥스원을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우리가 차익 실현을 이 종목에서 한 2차례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봉을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2월 달이었습니다. 2월 24일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타이밍을 보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 거죠. 그때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미 1차 상승은 작년도 11월부터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무기 수출과 관련된 얘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신다면 한화 시스템 또 한화 디펜스와 공동으로 아랍에미레이트의 4조 원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 천공 수출 계약을 맺었고요. 네. 향후 5년간 계속 성장한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에서 큰 성과를 이룬 게 대전차 미사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과 유사한 형공을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전망이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차익 실현했던 게 이 자리에서 한번 했던 것 같고 또 이 네. 자리에서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차트 모양을 보면 이미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나서 재상승이 나온다. 그래서 역시 지금 다시 한번 재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가격 전략을 어떻게 공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지금 보면 7만 원대 정도에서 지금 저점을 잡은 것 같고요. 7만 2천 원 사이에서 7만 원에서 7만 2천 원 사이에서 매수하시고 6만 8천 원 밑으로 떨어지면 손절하시고요. 목표가는 저는 이번 상승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새 정부 출범하고 그다음에 또 4월 15일 태양절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면 한 7만 9,900원 신고가 이전에 한 7만 7천 원 정도까지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LIG 넥스원을 다시 한번 공략해봐도 좋은 타이밍이다 얘기를 주시면서 가격 전략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또 녹화 영상이고 좀 두고두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시간 말고 중기적으로 아니면 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런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방위산업주들은 다 급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제 지금 미국이 사실은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 개입을 안 하고 있고 과거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한 것 때문에 지금 중국이 대만 침공 가능성, 그다음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면 지금 국방 예산을 늘려가려고 하는 게 전 세계의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핵무기를 보유한 쪽뿐만 아니라 지금 핵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치하고 있는 국가들 간의 갈등이 고조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제 방위산업 관련주들을 보면 빅텍, 스페코, 퍼스텍, 휴니드 같은 종목들이 바람잡이에요. 이렇게 딱. 그런 이슈가 나오면 시총이 작다 보니까 급등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길게 오래가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산주 의견 들어봤고요. 그리고 또 우리 수익난 종목도
다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짚어볼 섹터가 게임주인데요. 중국이 이제 8개월여 만에 온라인 게임 신규 판호를 재발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판호와 관련된 게임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게임주 중에 우리 공략했던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죠. 뭐 데브 시스터즈, M게임, 넥슨 GT, 그리고 최근에 펄어비스까지 공략을 해서 이익을 받거나 수익권에 있거나 이 목표 주가 달성으로 이제 매도를 했거나 익절이 됐거나 한 상황입니다. 데브 시스터즈부터 게임주 한번 짚어볼까요? 네, 데브 시스터즈는 이제 쿠키런 킹덤이라고 하는 거 잘 아실 거고요.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공략을 해서 전부 다 수익 매도로 했던 네.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봉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신고가 대비해서 단기 하락폭이 너무 컸어요. 거의 주가가 반토막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1만 원대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는 5만 원대까지 급락을 해서 4분의 1 토막이 났다가 7만 2천 원 정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런 흐름을 본다면 지금 추세가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올 거냐는데 어제 장에서 보면 이 중국의 판호 재개방 관련해서 판호를 따지 못한 그 게임주들은 다 하락했어요. 의미이드 같은 종목들. 네네. 그래서 판호와 관련 없는 종목들은 하락한 반면에 데브 시스터즈, M게임, 그다음에 넷게임즈 또 말씀드리면 우리 넥슨 GT는 현재 거래 정지가 돼 있죠. 네. 그다음에 펄어비스 같은 종목인데 이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 시에도 공략을 해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잡아서 이런 자리에서 팔고 나왔던 거죠. 그다음에 과거에 보면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도 한번 공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서도 공략을 해서 단기간에 매도하고 나오고 이랬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나 이런 걸 체크하면서 매수를 했던 건데 그러면 이렇게 낙폭과대주들의 반등은 어디까지냐? 저는 10만 원 넘어가기 어렵다고 보니까 낙폭과대주들은 낙폭과대 이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길게 가져가서 목표가를 높게 잡으면 안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종목들을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M게임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M게임도 우리 수익 냈죠. 네, 몇 차례 수익을 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보시면 M게임은 이제 그 열혈 강호가 베트남 쪽에. 네, 베트남 그다음에 그 이전에 동남아시아 쪽에서요. 그래서 M게임을 보면 지금 15,000원대 정도까지 신고가를 찍고 나서 그다음에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9,000원을 이탈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다가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주가가 급등했을 때는 이제 기관들보다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외국인들보다는 기관들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AR, VR 또는 이런 쪽에 메타버스나 이런 쪽도 일찌감치 진출한 게임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략을 했을 때가 아마 저는 단기간에 이런 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이런 네. 자리들에서 그러니까 요런 자리들에서 우리가 잡아서 한번 먹고 나왔고 또 요런 자리들에서 공략해서 먹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M게임의 경우는 오늘은 약간의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 추세적으로 상승하려면 역시 열혈 강호뿐만 아니라 신작 게임이 들어와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진출 이후에 또 신작 게임의 흥행 가능성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아서 목표 주가는 추가적으로 나온다는 12,000원 정도에서 한번 매도를 하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조정을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 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다음에 넥슨 GT는 우리가 여러 차례 역시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요. 네. 넷게임즈와 합병을 하면서 이제 4월 14일인가 4월 15일 날 15일. 네. 신규 상장이 되죠. 네. 넥슨 게임즈로. 네. 근데 우리가 보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 잡아서 급등할 때 먹고 나오기도 했고 또 뭐 이런 자리에서 잡아서 급등할 때 먹고 나오기도 했고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넥슨의 창업주인 김정주 그 이제 창업주가 불의에 이제 사망을 하면서 돌아가셨죠.
지금 이게 그 종목들이 지금 그 매각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상속세가 6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상속세 6조를 감안한다면 지분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실제로 지금 넥슨의 지분을 매수하기 위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 글로벌 게임사들 또 사모펀드들이 굉장히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합병 이후에 이제 넥슨 게임주로 새롭게 시작을 하고 난다면 월봉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본다면은요. 네,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근데 저는 뭐 지금 보면 3만 원 이상 넘어갈 걸로 보고요. 만약에 M&A 재료가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웬만한 게임주들이 시총 1조가 다 넘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넥슨 GT와 넷게임즈의 합병이 시작된다, 합병 이후에 재상장이 된다고 하면 주가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넥슨 GT 저희가 또 여러 차례 공략을 해서 이미 수익이 났지만 4월 15일에 재상장된 이후에는 더 주가가 레벨업 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공략한 종목입니다. 펄어비스 이제 판호 재발급 중국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종목이었죠. 검사모, 검은 사막 모바일이라고도 하는데 그 게임도 잘 만들었다 이런 평가도 많이 있더라고요. 펄어비스 어제 그러니까 녹화 일자로는 12일에는 수익을 줬다가 13일 기준으로는 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괜찮을까요? 네.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 폭이 좀 나오죠. 예, 그런데 수급적인 측면을 본다면 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그렇게 뭐 강하게 매수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검은 사막 모바일이나 뭐 앞으로의 실적 전망이나 이런 걸 본다면 지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빨간색 선이 21선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검은색 선이 121선인데 아직은 역배열 상태예요. 장기 이평선이 위에가 있고 장기 중기 이평선들이 밑에가 있기 때문에 역배열 상태인데 이제 차츰차츰 정배열로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다. 네. 따라서 고점도 같이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개별 종목들처럼 그렇게 급등하는 게 아니라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 흐름을 본다고 하면 97,000원, 8,000원대가 바닥인 것 같고요. 11만 원대가 박스권 상단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1만 원을 넘어선다 그러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거고요. 주봉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이제 96,000원에서 99,000원 사이 매수 기회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단기는 11만 원, 그다음에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은 12만 원대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펄어비스 최근 공략주까지 게임주 중국 판호 개방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볼 섹터가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쌍용자 인수 관련주들인데 쌍방울 그룹주 그리고 KG 그룹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 우리 쌍방울 그룹주 먼저 짚어보자면 그들 종목 중에 미래산업을 우리가 진짜 타이밍 기가 막히게 공략을 해서 또 잘 수익을 내고 나온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네, 지금 쌍방울이 자금 조달 문제 좀 퀘션 마크가 붙으면서 네. 여기저기 이제 쌍방울이 SOS를 치는 것 같아요. KB증권에도 하고. 네. 근데 지금 다들 그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쌍방울과 광림이 사실은 광림 컨소시움이라 해서 광림 이름으로 이제 그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지금 보면 광림이나 쌍방울이 이게 제대로 된 기업이 아니에요. 예, 지금 재무 구조 굉장히 나쁘고 그러니까 그 무슨 이슈 때마다 들어가서 먹튀하는 걸로 또 유명하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광림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쌍방울은 지금 보시면 동전주예요. 네. 예, 그래서 1,200원, 1,300원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780원에 와 있습니다. 뭐 차트를 보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고 지금 여기 쌍방울 주가를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건 월봉으로 한번 보시면 쭉 올랐다가 급락한 상황이고 주봉으로 보면 이슈가 나올 때 급등했다 그대로 다시 지금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는 과정이 진행되고 네.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미래산업을 공략했잖아요. 네. 그럼 쌍방울의 자회사 중에 지금 올라가는 건 미래산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래요. 미래산업 그 옛날에 동전주였는데 뭐 어쩌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실적이 바탕으로 됐었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신다 그러면 급락했었잖아요. 네. 급등한 다음에 이렇게 급락을 했었는데 우리가 잡았던 자리가 이 자리였죠. 급등할 때. 네. 예, 급등할 때 이 자리였고요. 그다음에 쌍방울 인수 얘기가 나왔을 때 잡은 건데 지금 여기서 그때 바로 하루 이틀 정도 급등한 다음에 그대로 팔고 나왔던 건데 주가가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울과 관련된 모든 자회사들 주가도 다시 급락해서 제자리로 왔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상대적으로 지금 KG그룹 관련주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KG케미칼 갖고도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쌍방울이 그렇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데가 아니다. 정상적인 컨소시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KG그룹의 인수 가능성이 높아져요. 네. 그런데 보면 KG케미칼이 여기서 급등할 때 우리는 그 전에 보유하고 있다가 이렇게 그쵸. 급등하는 자리에서 팔았죠.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30분마다 거래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걸 좀 피하기 위해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KG케미칼은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한 4만 원대 부분까지도 일시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지금 KG케미칼 실적이나 전망으로 볼 때 이제 쌍용차 인수 의향서 제출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계기로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한번 급등한 가격대 4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 다시 재매수해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월봉을 본다면 지금 여기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가능하다. 웬만한 매물대 뚫었고 바닥권 반등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다시 KG ETS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G ETS는 지금 보면 그 이제 KG ETS는 이제 적이죠. 그 폐기물 관련 업종을 이제 매각한다. 사업부를 매각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돈이 들어오는 게 벌써 5천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금이 충분하다는 거죠. 컨소시엄에서. 그래서 너도 나도 지금 KG그룹의 컨소시엄에 들어가겠다라고 줄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KG ETS도 우리가 공략을 하고 있는데 16,450원 저점 17,600원 고점인데 지금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 매각과 관련된 이슈만 하더라도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네. 단기간에 2만 원까지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KG ETS는 또 최근에 재공략한 종목인데 단기간에 또 급등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KG 이니시스도 한번 짚어볼게요. 또 우리가 이제 차익 실현을 했던 종목이죠. 네. 근데 이게 쌍용차 인수와 관련해서는 KG 이니시스나 KG 모빌리언스 같은 자회사들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KG 케미칼이나 KG ETS는 거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매각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탄력 있게 움직이는데 KG 이니시스는 이제 전자결제 업종이기 때문에 소비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을 때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KG 이니시스는 매각과 관련해서 급등했다가 급락을 했었죠. 그러니까 KG 케미칼이나 KG ETS가 대장이고 이런 KG 이니시스는 이 매각과 관련한 자료가 급등할 때는 빨리 팔고 나와야 되는 거죠. 네. KG 이니시스는 또 매각 관련해서 이슈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 급등하면 팔고 나와야 될 때다. KG 이니시스는 저희는 그 전에 이제 이익 실현이 됐는데 다시 한번 이제 KG 그룹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 흐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금리 인상 기조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면 또 여기 금리 인상 수혜주가 또 있는데 우리 그 중에서 공략해서 수익된 종목들이 이미 있죠. 우리 금융지주, 신한지주 같은 대형 금융지주사들입니다. 우리 금융지주, 신한지주 우리는 수익 실현됐지만 앞으로도 더 좋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4대 지주사들의 영업이익이 뭐 엄청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보면 역시 그 수혜주다 그러는데 우리도 4월 14일 날 한은금통위에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16,100원 일봉상의 고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쭉 올라가고 있고요.
주봉상으로도 보더라도 16,100원 지금 신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금융 지주뿐만 아니라 4대 금융 지주가 다 거의 비슷한 차트 모양을 하고 있어요. KB금융, 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추세적으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이나 기관은 별로 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지주는 우리가 이런 자리들에서 들어가서 차익 실현을 했었던 것 같고요. 또 이런 자리들에서도 들어와서 매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번 신고가 돌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15,000원, 15,500원 사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이제 16,100원 넘어서서 18,000원대까지도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신한지주 같은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한지주의 차트 모양을 보면 역시 우리금융지주 차트하고 약간은 비슷한데 또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금융지주는 이제 신고가까지 얼마 안 남았지만 신한지주는 일봉 차트상으로는 41,750원만 돌파하면 신고가지만 주봉상으로 보면 43,200원, 그다음에 월봉상으로 보면 64,000원대까지 넘어가야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런 자리에서 공략해서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 빠져나왔죠. 그런데 상승 탄력으로 보면 주봉 고점까지는 갈 수 있지만 상장 이후 최고가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43,250원 신고가까지는 가능해 보인다. 그런데 역시 네, 상승 탄력 면에서는 우리 금융지주가 훨씬 나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신한지주 종목 코드를 볼 때마다 참 좋다. 050. 종목 코드가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 중에 우리 이미 공략해서 수익이 났던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이렇게 대형 금융지주사들을 짚어봤는데 이들 종목들이야말로 이렇게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된다면 지금 금리 3.5%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진짜 뭐 내년 그 이상까지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길게 보고 들어가는 전략은 어떨까요? 가능하죠. 그런데 그 금융지주사 이런 특징이 뭐냐면 무거워요. 엄청 무겁죠. 예, 한번 5% 내지 10% 상승한 이후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뭐 플러스 1% 이런 쪽의 조정과 횡보가 장기화돼요. 그래서 10% 이상 급등할 때는 무조건 차익 실현을 한번 해야 되고요. 그런 시점이 뭐냐면 금리 인상기, 금리 발표할 때 또는 이제 실적 발표할 때 이런 때가 타이밍이다. 그래서 지금은 4월달 금통이 금리 인상 앞두고 있고 미국의 5월, 6월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볼 때 매수해서 5, 6월달까지 보유하기에 참 좋은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5, 6월까지 타이밍 좋다. 그런 금융주들은 금리 인상기 실적 발표 시즌을 잘 노려보자 이렇게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많이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에게 수익도 많이 줬고 시장에서도 굉장히 또 핫한 섹터입니다. 비료, 사료, 농업 관련주고요. 우리 공략주 굉장히 여기 많이 속해 있죠. 효성 OMB, 이지바이오, 팜스토리, TYM 그리고 아직 보유 중인 대동까지 있습니다. 대부분 수익이 났고 뭐 대동이야 최근에 공략했기 때문에 아직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효성 OMB부터 짚어볼게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바로 상한가 가고 이익 실현이 됐는데도 그 다음에 계속 급등해서 많은 분들이 일찍 팔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효성 OMB부터 다시 짚어볼게요. 우리가 타이밍 잡았던 게 아마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가 갈 때는 아니었던 것 같고 처음에 1차 급등이 나올 때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또 러시아가 수출 제한 뭐 이런 거 하고요. 우크라이나가 또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이 급등한다라는 거였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차익 실현을 했는데 아직도 이제 효성 OMB나 이런 쪽에 미련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과거에 수익 뭐 상한가까지 갔었던 거 막 급등했대. 지금 잡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잡으시면 이제 16,000원대 이 부근에 올라가면 매물대가 여기 보면 쭉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첫 상한가 때 잡는 거와 이거를 돌파했을 때 잡는 거와는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 있다. 그러니까 물린 사람들 또는 고점에 잡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올라오면 때리겠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5월 9일 전에 만약에 휴전을 한다 그러면 이런 관련주, 에너지나 곡물 사료, 그다음에 원자재 관련주들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유가를 포함해서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추격 매수할 때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단타로 들어간다면 16,000원 정도까지만 오를 수 있어 보인다. 이런 종목들,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 급락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이제 이 종목을 월봉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 타이밍을 놓치면 다시 주가가 제자리로 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월봉에서 이런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 타이밍을 놓치면 역시 또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효성 OMB 많은 분들이 조금은 아직 너무 빨리 팔았나?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지바이오, 팜스토리 이런 종목들도 많이들 이제 수익을 내셨는데 아유, 더 있다 팔 걸 그랬나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이지바이오는 이제 효성 OMB하고는 좀 다르죠. 이지바이오는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데니까 아까 효성 OMB하고는 차트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효성 OMB는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거고요. 여기는 보면 계단식 상승이 나온다. 여기서 급등할 때마다 거래량이 실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바람 잡을 때 효성 OMB가 먼저 급등한다 그러면 따라가는 게 이지바이오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고점 급등할 때 음봉 맞고 여기서 다 급등할 때 대부분 윗꼬리 달고 음봉 맞는 게 뭐냐면 시초가 부분에 쫙 급등했다 종가에 밀리는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급등할 때 쫓아가면 물리죠. 근데 여기 이제 21선을 타고 가는 흐름들이 나와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한번 들어갈 수도 있는 게 좋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 목표가는 역시 6,000원, 7,000원을 넘기 어렵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 매물대, 어마어마한 매물대들이 이 가격대에 쭉 포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역시 6, 7천 원 넘어가면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월봉에서도 보면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은 나오는데 이 가격대 부근이 오면 여기 매물대들이 겹겹이 포진돼 있다. 그래서 곡물, 사료, 비료 관련주들은 지금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격 매수 타이밍 아니고요. 팜스토리도 그럼 같은 의견일까요? 팜스토리도 이제 실적이 바탕이 되는 기업이죠. 근데 변동성은 여전히 큽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급등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급등락을 하다가 여기서 또 조정받고 이제 21선 부근까지 내려오면 단기 저점 확인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단기간에 실렸죠. 예, 그래서 지금 주봉을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완만한 상승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아까 보신 효성 OMB보다는 지금 차트 모양은 좋아 보여요. 근데 월봉상으로도 보면 지금 고점 부근의 매물대는 그렇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차트 모양은 아까 효성 OMB보다는 훨씬 좋아 보인다. 효성 OMB는 실적은 안 좋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휴전한다 그러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3,000원에서 3,200원 사이 넘어가기 어렵다. 네. 그래서 반등 시마다 역시 비중 줄이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팜스토리도 마찬가지로 반등 시마다 이제 비중을 줄이시고 매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 이제 농기계 관련주인데 TYM 뭐 농슬라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주시던데 저희 공략해서 수익이 이미 낸 종목인데 아직 조금 더 들고 계시다가 그때 수익 실현 못했어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농기계라서 조금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지금 역시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한 1,400원대가 바닥이었고요. 지금 1,500원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주가가 2,500원대까지 오른 거거든요. 예, 그러면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한 번 더 오르면 2,500원 이제 이렇게 되면 2,700원대죠. 2,630원 정도의
지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네. 그럼 이 부분에 매물대가 있고 월봉으로 보면 지금 이 정도 넘어가면서부터는 매물대 진입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3,000원 넘어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2,600원부터 2,800원 사이에 차익 실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농기계 관련주 중에 최근에 우리가 매수했던 종목이 대동입니다. 대동. 예.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TYM하고 대동은 거의 쌍벽을 이루는 실적이 좋고 네. 성장성이 좋은 기업이다. 근데 지금 보면 양음 하는데요. 예, 양음. 예. 근데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신고가를 맞는 차트이기 때문에 차트 모양은 추가 상승 여력은 지금 대동이 훨씬 더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21선을 타고 가면서 5일선, 11선까지 깨지지 않고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주봉상으로 보면 신고가 돌파는 눈앞에 두고 있고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점 부근에 한번 뚫을 때 매물대는 있지만 이거를 돌파하면 역시 저는 15,000원에서 17,000원대 이상으로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는 TYM보다는 대동을 매수하고 공략하는 게 훨씬 더 네. 수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농기계 관련주 중에는 TYM보다는 이제 대동이 더 상승 탄력이 더 좋아 보인다.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또 실적도 좋은 종목이고요. TYM은 이제 이익 실현, 대동은 이제 앞으로 조금 갈 구간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종목들이 이제 200개 넘게 수익 실현이 됐는데 대표님도 보시겠지만 채팅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그 많은 공략주 중에 내가 고른 것만 안 가요. 아 내가 사는 거는 조금 가고 조금 사면 많이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공략주도 여러 종목이 있다 보니까 그 중에 종목 선정하는 게 진짜 어렵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주시거든요. 팁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보면은 그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차이가 있고요. 또 제가 이제 공략을 할 때 당장 막 올라갈 종목도 있는가 하면 눌림목을 잡아놓고 이게 급등할 때를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성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좀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네. 취향에 맞게 고르실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예, 좀 그렇게 해드리는 게 훨씬 더 아마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메뉴판을 이렇게 차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정확히 레시피를 네. 이런 분들에게 맞는 종목일 것 같아요라고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공략주를 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코로나로 이제 자택에 계시면서 그런 좀 연구를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맞춤형으로 공략주를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저희 한국증권TV 구독, 좋아요 누르고 꾸준히 함께해 주시고요. 매일 아침 8시에 시작하는 굿모닝 증시 라이브도 매일 생방송으로 보는 게 여러분 사실 제일 좋습니다. 아침에 좀 바쁘시겠지만 틀어놓고 귀로라도 들으시고 뭐 운전 중이라서 채팅이 힘들어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귀로라도 들으시고요. 그리고 혹시 놓치셨다면 다시 보기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좋은 종목, 좋은 전략 가지고 계속 찾아오도록 할게요. 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